의무, 법무, 군종, 수의 장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 알아보는데, 복습 차원에서 여기 지금 58조 3항부터 볼 차례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1항은 뭐였죠? 58조 1항은 의무, 법무, 군종, 수의 장교로 바로 병적 편입되는 거에 대한 조항이었고요. 맞죠? 그 다음에 2항은 뭐였죠? 후보생으로 가는 겁니다.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에 후보생 병적 편입에 대해서 이제 기술되어 있는 게 2항입니다. 그래서 1항 같은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장교 편입이 된 거고요. 후보생은 달랐죠? 뭐였죠? 현역병 입영 대상, 맞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도 후보생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도 후보생으로 편입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 의법, 군수의 분야의 차이가 의무만 조금 다르다 그랬죠. 의무는 무조건 면허증, 라이센스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취득한 다음에 뭐죠? 군 전공의 수련 기관에서 일정한 어떤 수련을 거치고 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죠? 후보생 얘기하는 겁니다. 후보생. 근데 나머지 것들은 라이센스 그 전에 그 과정에 있는 상태에서 후보생으로 지원해서 가서, 맞죠? 그 자격이 나이가 있었고 맞나? 33세? 30세? 28세 뭐 이렇게 있었죠. 그 나이 안에 그 자격 그 과정을 다 딱 거치면은 그 자격이 갖춰지면은 그때 이제 장교로 이제 편입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고, 이제 3항입니다. 자, 2항에 따라 의법 군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사람은 몇 세? 35세까지. 나이 기억해야 됩니다. 35세입니다. 특수병과입니다. 기본병과 아니에요. 특수병과. 그냥 의무, 법무, 군종, 수의가 기본병과 아니잖아. 특수병과 아니에요. 특수병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의법, 군,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그 신체 등급에 따라서 뭐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할 수도 있는 거죠. 자, 4항. 1항. 현역장교, 아까 복습차원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3항이 그거구나. 후보생. 맞나? 맞죠? 아니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 그것도 후보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후보생. 그 다음에 59조. 이게 뒤에 가서 설명드릴 건데, 5급 공채 기본병과 장교로 갈 수 있는 5급 공채 시험 합격자들. 그 고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고시 이런 것들. 국회 입법고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또 5급 그 시험 통해가지고 기본병과 뭐 장교로 갈 수 있는 뭐 그거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그런 조항에 따라서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부대에 입영시켜갖고 군사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5항. 입영부대의장은, 자, 주어 조심하시고 71회 때 수행군 부대장으로 나왔습니다. 수행군 부대장은 병역 또는 거기에 훈련 소집인가 거기에 딱 only 그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없어요. 병역 부분은. 수행군 부대장으로 바꿔서 나왔었어요. 입영부대의장은 사항에 따른 군부대에 입영한 경우 입영한 날부터 며칠? 7일.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공휴일 포함입니다. 토공 포함. 7일 이내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신체검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체검사의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똑같습니다. 이거는 15일 이상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그 현역병 그거 나와 있는 거랑 똑같죠? 네. 15일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 당연히 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되겠죠. 치유기간을 명시해서 기가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군사교육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마찬가지 15일 이상 똑같죠, 날짜.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또한 같습니다. 여기 잘라가지고 위에 얘기하는 거는 신체검사 들어가가지고 입영해가지고 신체검사 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논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 신체 검사 받을 때는 이상 없었어. 근데 군사 교육 중에 뭐 다치거나 뭐 어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15일 이상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기가시키는 거죠. 그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6항 병무청장은 주어, 장교 이런 쪽은 다 병무청장이 많이 관여를 합니다. 근데 또 군종은 더군다나 누가? 국방부 장관이 관여하는 거죠. 자, 5항에 따라 기가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대통령령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제신체 검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예, 자, 위에 앞에 얘기한 대로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거나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면은 기가시킨다 그랬잖아요. 기가된 그 상황에서 기가한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한 제신체 검사를 받는 그 내용을 여기다 기술한 건데, 대통령령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주어가 뭘로 나온다? 병무청장으로 나와요. 이거 잠깐만 기억하시죠.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신체 검사를 한 후에 신체 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됩니다. 다만 치유기간이 몇 개월? 3개월 미만. 6개월 아닙니다. 6개월로 해서 시험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명시돼서 기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신체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입영할 수 있습니다. 경미하다는 거죠. 치유기간, 그러니까 질병의 어떤 상태가 경미하다. 그 기준을 3개월로 잡은 거죠. 3개월 미만 같은 경우에는 제신체 검사 안 하고 입영시킬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7항, 1항에 따른 군종 분야. 자, 군종이 또 나왔습니다. 군종 나오니까 뭐 국방부 또 나오죠.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및 군종 분야 현역 장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국방부입니다. 국방부에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 어떤 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은 대부분 병무청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랬어요. 다가 그냥 아닌 경우가 이런 것들입니다.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 자, 대통령입니다. 우리 공부하잖아요. 1포 80일인가? 뒤에 나오거든요. 네. 공부한 느낌이, 하여튼 공부한 것 같아요. 1포 80일. 맞죠? 그게 대통령이야.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됐죠?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개 더 있어요. 나중에, 저 뒤쪽에 가면은 병무사범 방지대책위원회라고 해요. 그것도 대통령령이에요. 그것도 우리 공부하잖아. 몇 명. 1명, 2명, 6명, 1명, 2명, 10명, 이런 공부하잖아요. 그게 시행령으로 되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설명드리고, 8항. 2항에 따라 의법 수의사관. 군종 빠져있죠? 후보생 병적에 피입된 사람에 대한 의법 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 기준, 절차에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럼 군종이 빠져있네. 그럼 군종이 어디선가 또 풀어놨겠네? 네. 맞죠? 어디다 풀어놨을 겁니다. 자, 시행령 제119조의 3, 의법 수의 분야 현역 장교 선발 기준 및 절차입니다. 선발 기준 및 절차 대통령으로 정한다. 맞죠? 그래서 뒤에 시행령을 푼 겁니다. 선발 기준. 자, 보겠습니다. 1항, 법 제58조 8항에 따른 의법 수의 분야 현역 장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자, 군종은 지금 빠져 있어요. 다른 데로 풀 겁니다. 다른 데서 풀 겁니다. 자, 먼저 1호 의무 분야의 현역 장교. 다음 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과목 58조 2항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들. 후보생 의무사관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후보생이라도. 자, 120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 후보생. 이게 120조 1항 2호 돼 있는데, 이게, 뒤에 가서 이제 또 공부를 할 건데, 정해진 과정을 마쳤는데, 그러니까, 제한 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었어요. 마칠 수 없는데, 예. 졸업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하튼,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목. 120조 1항 4호 및
6호에 해당하는 의무사관 후보생. 이것도 뒤에 가서 또 설명드릴 건데, 4호가 뭐냐면 전공 분야가 있는데 지가 임의로 바꿔버린 거야. 병무청장의 어떤 허가라든지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임의 변경해버렸어. 뭐. 정형외과 전공 분야를 선택했는데 갑자기 뭐 성형외과 돈 된다 그래갖고 성형외과 지가 마음대로 싹 바꾼 거야. 뭐 그런 거. 근데 그 다음에 6호가 수련 기간에서 퇴직한 경우. 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뒤에 가서 다 설명하는데, 그러다고 할지라도, 예, 선발할 수 있습니다. 왜?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 같은 뉘앙스잖아요. 맞죠? 근데도 선발한다. 왜? 다른 후보생과 좀 달라요. 뭐 때문에?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면허증,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회2 법무분야 현역장교 58조 2항에 따라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요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위에 같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 없죠. 의무하고 좀 다르죠. 맞나요? 예.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그냥 수의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법 제58조 2항에 따라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돼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치고 마찬가지 또 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의무가 약간 다르죠. 의무는 왜냐하면 일단 자격 취득해놓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판을 까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2항. 병무청장은 1항에 해당하는 사람 명단을 국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법, 수의 분야, 군종 빠져있죠. 현역장교 선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뭘로 정한다?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시행령지 121조 의법 군종 수의장교의 입영입니다. 입영. 자, 1항 국방부 장관은 주어 국방부 장관으로 나오죠. 58조, 59조에 따라 의무, 법무, 군종 수의 분야, 의법, 군 수의 분야 현역장교, 가로, 의법, 군 수의사관 후보생까지 포함. 이하 다 퉁쳐가지고 의무, 법무, 군종 수의 장교라고 합니다. 이 기본평가 분야의 현역장교, 이하 기본평가 장교라고 합니다. 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입영 기본계획서. 기본계획서를 입영일 며칠 전? 40일 전까지.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일 전까지. 누구에게?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40일 전까지 병무청장과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에 해당 군 참모총장은 교육계획서를 작성해서 입영부대의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 2항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 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의 명단을 입영일 며칠 전까지? 20일 전까지. 날짜 기억하시고 누구를 거쳐서? 병무청장을 거쳐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우리 육군 학생군사학교 계산에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거기서 근무해 보신 분 있나? 네. 저는 그때 어떤 직책으로? 네? 이병훈 때만 들어갔어. 거기 보면은 특수병과 장교들이 들어와요. 의무. 맞죠? 군종. 근데 우리 거기 딱 들어가면 후보생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매치시키면 약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예요. 계산에 딱 이제 입영하면은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예요. 그 전에 자격 취득하고 학교 공부할 때 그때가 후보생이에요. 병역법에서 논하는 건. 딱 이제 입영하잖아요. 입영하잖아요. 입영하면은 정확한 명칭은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
이렇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병역법. 병역법은 그렇게 논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에 뭐야, 학생 군사학교, 거기 후보생이라 그러니까 앞에 계속 후보생 언급하잖아요. 그때까지 그거하고 매치시키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입영하면은 이제 정확한 그때 입영해서 입영교육 받을 때의 모습은 요거예요. 병적 편입 대상자. 됐죠? 네. 여하튼 20일 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서 지병장에게 송부됩니다. 사망. 지방병무청장의 일항에 따른 입영계획서에 의하여 의법군 수의장교 및 기본병과 현역장교 계속 병적 편입 대상자라고 나오죠. 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본인에게 입영일 며칠 전? 30일 전이 아니고 7일 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송달하여 개별 입영하게 하고 입영자의 명부와 병적 기록표를 입영부대장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다만 의료법 및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 시험의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의무 수의장교, 여기 수의장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수의장교가 왜 들어가 있지?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아닌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왜? 수의장교는 농림부 장관이잖아. 근데 아마 총대 메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의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장교 편입 대상자에게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급할 때, 갑자기 뽑았을 때, 그때는 전날까지 할 수 있다. 사항, 입영부대의장은 사망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정해진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며칠 전? 10일 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 군 참모총장을 거쳐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5항, 국방부 장관은 사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의법 군 수의장교 및 기본병과 장교 병적에 편입될 사람이 군사교육을 마치는 날 그 다음 날에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시행령 제122조 의법 군 수의장교 입영신체 검사 등입니다. 1항 제121조에 따라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 검사 등에 관하여는 18조의 8 제2항 후단 같은 조 4항 및 5항을 준용하되 우리 그 현역병 그 입영신체 검사했을 때 뭐 기가자 처리 뭐 기억 나실 수도 있고 안 나실 수도 있는데 26-5페이지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가지고, 뭐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뭐 어떻게 한다, 그, 계약적으로 기억나시죠? 예, 요거. 예, 그대로 아니고, 그걸 준용하는데, 신체 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자, 2항 잘 보십시오. 자, 주어가 뭘로 되어 있죠? 지방명무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장 아니죠? 지방명무청장은 법 제58조 5항에 따라 기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기가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6항에 따라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계속 나오네. 말이 좀 이상한데. 자, 병판검사장이나 병역판정검사장이나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 등급에 따라 병역 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잠깐 기억하라 그랬죠. 대통령령 나오니까 주어가 뭘로 나왔었죠? 병무청장이 나왔죠? 네. 응? 77페이지. 네, 여기 뭐. 요거. 자, 기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 검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맞죠? 자, 근데 여기는 대통령령 이렇게 이 법문장이거든요. 이 법문장이잖아요. 58조 법문장이잖아요. 대통령령 나오니까 병무청장으로 나왔습니다. 요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뒤에 다시 원위치. 그 대통령령이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요것도 기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 검사라는
기가한 사람에 대한 재신체 검사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없고 병역판정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어가 뭐로 나온다? 병무청장이 안 나오고 지방병무청장 나오고. 그래갖고 여기 빗금 치어져 있는 약간 이렇게 이게 파란색으로 또 음영도 들어가 있네. 파란 색깔로 요런 문장이 병판검사장 중앙신체검사 이렇게 나오면 주어는 병무청장이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입니다. 근데 대통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어는 병무청장이에요. 거기서 법문장에서 얘기하는 대통령령이 요거예요. 됐죠? 그렇게 구분하세요. 자, 그 다음 이 경우 1호 남목 및 2호 1호 남목이 뭐죠? 3개월 이상,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 2호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재신체 검사 결과 신체 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17조 2항 및 사망을 준용해서 처리합니다. 네. 그 4회 뭐 그거 있잖아요. 24개월 4회 적용해가지고 뭐 계속 7급 나오고 뭐 이러면은 네. 전시근로 결국엔 전시근 빼는 그 계약 기억나시죠?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1호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 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아마 전혀 기억 안 날 거예요. 다시 26-5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현역병 입영신체 검사 기가자에 대한 처리. 넘어갔나요? 자,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최초라는 말이 붙잖아요. 최초의 입영 신체 검사일을 말하고 최초 입영 신체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계속 이렇게 나오죠? 최초라는 말이 없죠? 맞죠? 여기는 최초가 없습니다. 그거 차이 납니다. 자, 읽어볼게요. 치유기간은 입영 신체 검사일부터 기산합니다. 과목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치유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가 아니고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합니다. 병은 주기적으로 계속 수시로 입영시키잖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라는 말을 썼고요. 장교는 1년에 뭐 한 번 내지 2번 입영시키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음 입영일이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입영합니다. 자, 남목 치유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지난 후 지체 없이 3개월 이상이면은 지체 없이 다시 입영이 아니고 재신체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병이 처분합니다. 자, 2호 치유기간이 아예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이때도 지체 없이 재신체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병이 처분을 합니다. 사망 2항 1호 과목 뭐였죠?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 맞죠? 다시 입영한다 그랬죠.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과 다시 입영한 사람 같은 항 1호 남목 3개월 이상 맞죠? 그 다음에 2호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재신체 검사 결과 신체 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괜찮네? 맞잖아요. 다시 들어와서 군사교육 받고 입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맞죠? 신체검사 해보니까 괜찮은데? 1급부터 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고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근데 입영인데 또 기가 돼버린 거야. 그 경우에는 2항을 준용해서 처리합니다. 2항 뭐죠? 됐죠? 네, 준용해서 처리합니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기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 최초가 아니고 다시 입영한 후에 입영 신체 검사일부터 기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요거 따질 때 자, 들락날락 자, 나갔다가 이상 없어. 그래 다시 입영했어. 근데 또 다시 기가가 된 거야. 그때 따질 때는 이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또 따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때는 최초 입영 신체 검사일부터 기산하는 게 갖고 3개월인지 아닌지 이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뭐냐?
그러니까 재신체 검사 받는 그때를 시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3개월 이상 미만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현역병 기가자 처리하고 차이점입니다. 됐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입양하기 전이라고 돼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제 제 18조의 9 현역병의 기가자 처리에 나와 있는 그 용어고요. 후 요거는 의법군 수의사관 기본병과 장교로 갈 때 장교로 가가지고 재신체 검사 그때는 다시 입양한 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사항 입양부대의장은 의무 법무 군종 수의장교 또는 기본병과 현역장교 편입 대상자로 입양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 중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 날짜 기억하셔야 되겠죠?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했던 1항 및 2항에 따라서 처리합니다. 네. 위에 나와 있는 1항과 2항은 입양신체검사 받았을 때 그때의 모습이고 요때는 통과했어. 근데 군사교육 중에 뭔가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심신장애 뭐 부상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갖고 15일 이상 나왔다. 그래도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처리한다. 그 뜻이죠. 자, 5항 병무청장은 주어 병무청장으로 있습니다. 법 제58조 및 59조에 따른 의법 수의 등의 현역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로 입양할 사람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임역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 후 임역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보내야 되죠. 그래서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해서 현역병으로 갈 수도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갈 수도 있고 현역병으로 입양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합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시행령 제120조 의법 군 수의사관 후보생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입니다. 1항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 후보생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장은 신상변동 통보니까 며칠 이내? 14일 이내 관할지방명무청장 가로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학교장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명무청장, 지청장을 말하며 군종사관 후보생의 경우에는 누구를 말한다? 국방부 장관을 말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다 이게 관여해요. 이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신상변동 통보사항 1호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 2호 119조 1항 각호 따른 제한 연령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그거 있잖아요. 제한 연령. 33세, 30세, 28세. 그 다음에 3호 119조 1항 2호에 따라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신상변동 통보사항입니다. 이 사람들 결국에는 다 편입 취소되고 안 들어가겠죠. 맞죠? 3호 같은 경우에 제한 연령까지 자격 취득이 안 됐잖아. 자, 3회 2 119조 1항 4호 수의사관 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수의과 대학 재학생으로서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28세까지 수의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4호 군 전공의 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간 또는 전공 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제가 아까 전에 약간 뭔가 좀 잘못된 뉘앙스가 있다. 한번 앞에서 언급했었잖아요. 그 조항이 이거예요, 이거. 네. 지 마음대로 병무청장 허가 없이 지 마음대로 바꿨어. 그래도 선발해요. 의무는. 왜? 라이센스를 갖고 있잖아요.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자, 5. 법 제62조 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2조 이제 저기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62조 1항 이게 이제 본인이 가족의 생계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전상, 공상, 뭐 이런 걸로 해서 내 가족 중에, 부모, 형제 중에 장애인 1명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혜택을 받아요. 병역에 대한 혜택을 받아요. 6개월 복무 기간이 단축되고, 그 다음에 뭐 보충료를 편입돼가지고, 6개월 바로 이렇게, 나가는, 장애인 6단. 그 조항이거든요.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 사람 신상 면허 통보 사항이 되고, 뒤에 가서 언급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장교로 안 가고, 그럼 요거는 의무도 포함되겠죠? 맞죠? 네. 자, 6호, 군 전공의 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그 다음에 7호, 군용사관 후보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소속 종교단체에서 이탈한 경우. 목사님 그 신학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IS로 갈아탄 거야. 이탈했잖아. 8호, 군용사관 후보생에 대하여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성직 취득 보장을 철회한 경우. 그래서 성직 보장을 철회했어. 갑자기 IS. 이거는 다 폐업 취소 사유가 되겠죠. 맞죠? 지금은 신상면허 통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9호, 본인이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법무, 군종, 수의사관, 의무 빠져있죠. 신분을 포기하거나 하기를 원하는 경우. 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번 발 디디면은 그 다음 포기는 없어요. 야, 네가 저 안 할래요. 안 돼. 의무는 왜?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무 빠져 있는 거예요. 10호, 의무, 법무, 수의사, 군중 빠져 있죠. 후보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된 경우. 요때 신학면허 통보를 합니다. 자, 국방부 장관은 1항 1호 태교 제적, 2호 제한 연령까지 졸업할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경우, 5호 아까 전에 가족 생계 본가, 그다음에 장애인 6단 및 7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군종사관 후보생의 신학면허 통보를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병무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아까 1항에 보면은 뭐라고 됐었죠? 해당하는 학교의장 이런 사람들이, 기관장 이런 사람들이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한테 신학면허 통보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군종은 누구라 그랬죠? 국방부 장관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연결해서 여기다 2호에다 푸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받았잖아요. 맞죠? 그럼 국방부 장관이 다이렉트로 지방병무청장한테 통보해 주는 게 아니고 병무청장을 거쳐가지고 그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이 지방병무청장한테 준다. 그 내용이에요. 됐죠? 자, 3항. 지방병무청장은 1항 및 2항에 따른 신상면허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한번 봅시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1호. 1항 1호부터 3호까지 3호의 2 및 7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의법군 수의사관 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해서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원으로 소집합니다.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됐죠? 네. 다만, 자, 이거 잘 보세요. 다만, 군 전공의 요원으로서 1항 2호 제한 연령까지 졸업, 수련, 이런 과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시켜가지고 장교로 임관시키겠다. 의무는 왜?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1항 4호 아까 전에 임의변경, 수련기간이라든지 전공 임의변경, 그 다음에 6호 퇴직, 수련기간에서 퇴직에 해당하는 사람, 의무만 해당되는 거죠? 맞죠?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는 게 아니하고 끝까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 자, 3호 1항 5호 아까 본가 장애인 6단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 1항 1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 그거든 해당하는 사람은 전시근로에게
62조 1항 2호 장일 6단 장일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 4호 1항 10호에 해당하는 사람 입영연도 아까 전에 보면 의무, 법무, 군종 빠지고 수의사관 후보생의 연도, 월 관련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변경이 되는 경우 뭐 그거 있잖아요. 182페이지 맨 마지막 의법 수의사관 후보생이 정해진 과정을 마치는 연도 또는 월이 변경되는 경우 요거 이거는 입영연도의 변경 여부를 확인해서 해당 연도의 입영 대상자로 관리하면 됩니다. 의무만 좀 차이 나죠. 자,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법 군수의사관 특수병과 장교들 그거는 의무만 약간 특출나요. 왜? 얘네들은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들어와서 그 수련기간 거쳐가지고 장교로 임관한 애고 나머지는 후보생 과정 중에 자격을 취득을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 난다는 거. 그렇게만 딱 정리해 놓으면은 뒤에 다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법 제59조 이제 넘어갑니다. 의법 군수의사관 그 다음에 뭐 후보생 그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은 끝난 거예요. 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입니다. 그 행정고시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고시. 자, 기본병과장교입니다. 특수병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예, 또 장교로 가는 겁니다. 후보생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역병 입영 대상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원할 경우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호부터 4호, 1호는 아닙니다. 2호부터 4호 해당하는 사람의 편입은 몇 세? 35세가 아니고 29세입니다. 자, 특수병과는 35세라 되어 있잖아요. 의법 군수. 맞죠? 요거는 29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1호.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들. 가 58조 1항 2호 법무사관 후보생 그거 해당하는 사람. 나 58조 2항 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사관 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법무사관 후보생 과정을 마친 사람들. 근데 과정을 마쳤는데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내가 현역병 입영 대상자다. 그러면 기본병과 장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9세 요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왜? 2호부터 4호까지라네. 됐죠? 예. 법무 분야잖아요. 법무 분야만 자 35세까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시험 공부할 때는. 왜? 우리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야. 이건 군인인사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여하튼 29세 적용이 아니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근데 2, 3, 4는 달라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한 사람. 이게 중앙공무원, 중앙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지방공무원, 지방직에 따른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안 돼 있고 임용시험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합격한 사람 4호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 이 사람들은 기본병과 장교, 현역장교로 편입할 수 있는데 그 연령, 제한 연령은 몇 세? 29세입니다. 29세. 법무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됐죠? 참고로 35세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29세가 아니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시행인 제123조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현역장교 편입 기준, 편입 지원 등 1항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에 따른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자 중에서 현역장교 병적 편입을 원하는 사람, 지원하는 사람은 그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편입 지원서, 전자문서 지원서 포함을 채용 후보자 명부 등재일부터 명부 등재일입니다. 합격 발표일 이건 아닙니다. 명부 등재일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날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당 국회 사무총장,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장,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장,
그다음에 외교부 장관. 이 사람들을 시험 실시 기관장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논합니다. 그걸 거쳐서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코드가 외국 뭐 이렇게 법인 이렇게 되는데 이거 가지고 장난 이제 치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막 법원 행정처장 요거를 법제처장으로 바꾸고 막 이랬어요. 네. 국회 사무총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바꾸고 막 이랬어요. 코드로 하는 걸 다 알고 있다고 취재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 예. 근데 지금은 뭐 이런 거 갖고 장난치지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외국 법인인데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국방부 장관 아니에요. 행정고시 그 다음에 국회 사무 이건 뭐냐면 국회고시라고 있어요. 국회고시 국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거 5급 사무관으로 바로 가는 게 일종의 행정고시하고 비슷한 건데 국회 입법고시인가? 국회고시인가 그래가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건 국회 사무총장 됐죠? 자, 2항 병무청장은 1항에 따른 지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병력사항을 확인해서 기본병과 장교 병적 편입 대상자 명단을 시험 실시 기관장, 아까 외국법인에게 송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받은 3항 시험 실시 기관장은 2항에 따른 명단을 받은 경우에 채용 후보자 명부의 비고란에다가 얘는 장교 편입 대상자다라고 기재하고 장교 편입 대상자 중에서 공무원 임명 결격 사유의 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채용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채용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 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왜 없죠? 왜 없을까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지. 예, 이거예요. 현역병이고 현역으로 가야지. 현역병으로 가야지. 맞죠? 자, 4항 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 법조, 종교 및 수의 분야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법제 58조 1항 각호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가로 40세 이하의 남성만 해당합니다. 명단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시특례 그 고려해가지고 명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 페이지. 시행규칙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행령 요 페이지까지 보고 좀 쉴게요. 제30조 사관학교 등에서 태교된 사람의 처리입니다. 1항 사관학교, 육군 제3사관학교 그 밖에 군간부 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태교된 경우에는 입교하기 전에 신분으로 복귀합니다. 2항 법 제58조 1항 뭐 있죠? 장교 편입. 그 다음에 2항 특수병과 장교 후보생 과정 거치고 하는 그 장교 편입할 수 있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항의 교육기관에서 또 얘기하는 거죠?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질병이 아닌 사유입니다. 질병인 사유는 아까 기가자 처리 그것도 뭐 재신체 검사 받고 뭐 이런 것들로 뭐 기술이 있는 거고 질병이 아닌 사유로 태교 결국에는 뭐죠? 뭐 죄를 지었거나 뭐 구속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맞죠? 네. 질병이 아닌 사유로 태교된 사람은 의무, 법무, 군중 또는 수의장교 병적 편입 대상에서 제적한 후에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합니다. 3항 1항에 따른 군간부 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태교자의 명단 가로 7항에 따른 태교 전 교육기관을 포함합니다. 과 병적 기록표를 지체 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해야 됩니다. 돌려보내는 거죠. 4항 각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 생도과정이죠. 그래서 1년 이상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태교된 사람에 대해서는 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면은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시키거나 임용하거나 병역 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군법 같은 데 보면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뭐 부사관 뭐 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네. 5항 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한 사람을 부사관이나 현역병으로 입인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방명무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얘 지금 군복무하고 있어. 그러니까 통지서 보내지 마. 병력 의무부가 통지서 보내지 마. 그러니까 지명 정도 알아야 되잖아. 맞죠? 6항 법 제59조에 따라 기본병과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 될 사람으로서 아까 뭐였죠? 행정고시 5급 공무원 채용시험 그거 있잖아요. 예, 그 조항에 따라서 기본병과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1항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 마찬가지로 뭐 죄를 지었거나 뭐 구속됐거나 많이 그런 거겠죠.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관리합니다. 자, 여기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는 왜 들어가냐면은 질병이 아닌 사유가 아까 제가 뭐 죄를 지어가지고 뭐 형의 집행을 받거나 이러면은 형이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보충력으로 맞죠? 갈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7항 1항의 교육기관에서 퇴교되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다가 포함합니다. 뭐였죠 이거? 예. 교육받다가 생도과정에도 후보생 과정에도 교육받다가 퇴교됐어. 그러면 그 교육기관에서 받은 그 교육기간은 나중에 복무기간에다가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다만 법 제63조 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장일 6단. 네. 그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면 복무기간이 교육기관에서 받은 복무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1년 받았어. 1년 받다가 퇴교됐어. 근데 장일 6단이네? 그러면 이 문장이 없으면은 바로 복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최소 6개월은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해가시죠? 최소 6개월은 해야 된다. 6개월은. 예외로 한다. 야, 그래 6개월 해야 돼.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1호 1항에 따라 입교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으로서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과목 현역병으로 복귀된 사람. 네. 그 다음에 나목 현역병 외 신분으로 복귀된 후에 현역병 가로 법 제21조 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승선근무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뭐가 빠져있는데? 뭐가 빠져있죠? 보전법수 공중보건의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빠져있죠? 네. 왜 빠져있죠? 이 사람들은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 많이 시켜주잖아요. 우리 앞에서 언급했잖아. 기본군사훈련, 기초군사훈련 받은 그 기간, 군사교육 소집기간, 그 복무기간에 산입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거예요. 요거는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빠져있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 지었고 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보전법도 빠져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2호 제4항에 따라 본인의 원에 따라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아까 사관학교 퇴교자 중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들은 교육기관에서 받은 복무기간은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다가 포함시켜주겠다. 그러면은 자 7항을 봤을 때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죠? 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되는 사람. 맞죠? 맞죠? 미포함. 그 다음에 보전법수. 미포함입니다. 자, 8항. 7항에 따른 교육기간은 각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국엔 실행을 행하는 사람은 교육기관장이 정합니다. 근데 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갖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교육기관장이 정하는 거죠. 9항
각군 참모총장은 1항의 교육기관에서 태교되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군사훈련 과정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으며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람의 초임 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국방부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태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제108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네. 자, 결국 이 말이에요. 야, 교육, 기본군사. 자, 요까지 읽고. 자, 1호가 뭐죠? 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교육기간이 기본군사훈련 기간 이상인 사람. 네, 기본군사훈련 기간보다 더 길게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았으니까 기본군사훈련 과정 면제.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상식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면제해 주는 거죠. 자, 근데 2호 현역병 외 신분으로 복귀된 후에 다음 과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과목 뭐죠?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돼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전 법수 보건의사, 전담의사, 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로 의무복무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태교 전에 받은 교육기간이 군사교육 소집기간 미만인 경우에는 얘네들은 훈련 과정을 면제를 안 해준다. 근데 이게 갑자기 2호가 왜 여기에 생뚱맞게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돼? 교육기간이 기본군사훈련 기간 이상인 사람은 훈련 면제 당연히 미만인 사람은 훈련 받아야 돼. 근데 장일 6개월 단축 그 다음에 보전법수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다 기술을 해놨어요. 그 이유는 여기에 7항에서 요 두 명에 대해, 요 두 구에 대해서, 두 그룹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죠? 예외한다, 그 다음에 기술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별도로 빼서 언급을 해준 거예요. 그거 차이예요. 심오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결국엔 이거예요. 결론은 다 필요 없고, 자, 사관학교 등의, 생도든, 후보생이든,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다가 태교됐잖아요? 그러면은 태교되기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다가 포함시켜준다. 됐죠? 네. 근데, 그 교육받은 교육기간이, 자, 기본 군사훈련 기간보다 길면은 기본 군사훈련 면제시켜준다. 그게 다예요. 끝. 됐죠? 네. 그게 다예요. 자, 한 2분 남아갖고 이 페이지까지 보고 갈게요. 시행규칙은 생략을 하고요. 자. 시행령 제119조의 2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 아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대통령령 백무청장이 아니고 시행령 부분입니다. 자, 1항 72회 때 맞는 문장으로 나왔고요. 58조 7항에 따른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는 그냥 여기 이 조항에서는 위원회라고 합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포 81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 경우 특정 종교 신자 비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항 위원장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입니다. 인사기획관 아닙니다. 인사복지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입니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위원입니다. 위원. 이렇게 요걸 이쪽으로 싹 집어넣고 오답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위원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군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그 다음에 3호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 가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누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아닙니다. 예. 위원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4호 6회 공군의 인사참모부장. 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항 1호 사항을 심의 요거 즉 사항 1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를 선정하거나 또는 취소하거나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 경우 그 해당되는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1호 군종 분야 병적 편입 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호 군종 분야 현역 장교 선발에 관한 사항. 부사관 아닙니다. 부사관 없어요. 군종병과. 그 다음에 3호 그 밖에 군종 장교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항 위원회 회의는 제적인은 3분의 2 이상 제적인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인은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합니다. 이 통방법에 보면은 우리 통방사태 선포 그거하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이거 또 장난칠 수 있어요. 6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는데 관사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는 누가? 국방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누가?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위원장 누구였죠?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자, 7항 1항 사항 1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서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쓸 수 있다. 종교를 선정하거나 취소할 때는 전문위원회를 쓸 수 있습니다. 8항 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갖고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위원장이 정합니다. 9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의법 군수 관련되어 있는 장교 이렇게 특수병과 등 기본병과 장교 등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